자,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학기술 지문이었고요. 제가 과학기술 지문 풀이할 때마다 목 놓아 외치는 그 문장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을 기억하라, 목적을 잊지 마라. 저의 어떤 반복되는 코칭이 여러분 현장에서 머릿속에서 좀 울렸으면 좋겠어요. 과학기술 읽을 때 막 복잡한 과정들 나오잖아요. 그 과정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이 과정의 끝에 있는 어떤 목적을 생각하면서 용기 있게 대담하게 집중해서 뚫어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과학기술 지문 같이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처음에 읽어보면 귀 안쪽에 위치하는 달팽이관은 림프액이 차 있는 달팽이 모양의 청각기관이다. 달팽이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귀 안쪽에 위치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달팽이관의 어떤 목적, 소리를 듣는 거죠. 그림은 달팽이관의 횡단면을 확대한 것이다. 자, 배경 우리 필수 어휘들, 기본 어휘력 좀 키우고 갑시다. 횡단면은요, 세로로 자른 면, 종단면은요, 가로로 자른 면이니까 지금 이 그림은 달팽이관을 세로로 이렇게 잘라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단면을, 좀 잔인하지만 세로로 이렇게 쑥 잘라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털세포하고 기저막이 여기 보이고 있네요. 그쵸? 자,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기저막과 털세포의 목적,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의 높낮이를 지각한다. 자, 그러면 중심화제는 기저막과 털세포요. 전개 방향은요, 어떻게 이 기저막과 털세포가 소리의 높낮이를 지각하느냐, 이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기저막의 역할, 털세포의 역할, 그 각각의 역할들을 잘 이해해 나가면서 중간에 조금 어렵고 복잡한 작동 과정이 있더라도 이 작동 과정의 끝에 이렇게 해서 소리의 높낮이가 지각된다 라는 목적의 문장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지. 조금 복잡하더라도 기저막과 털세포가 끝내 소리의 높낮이를 지각하는 그 마지막 목적을 읽고 여러분들이 글을 마무리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필기노트 중간중간에 써놨지만 여기에서 지금 기저막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저막을 진동시키는 파동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가 바깥쪽에 위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파동의 주파수에 따라서 기저막의 진동 부위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라는 접속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표지어가 되는 것이고, 앞의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 주겠다라는 어떤 필자의 의도까지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말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서 계속 좀 읽어보시면, 자, 기저막이 결국에 파동의 주파수에 따라서 진동 부위가 결정된다.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 뒤에도 얘기하는데, 기저막의 바깥쪽에서부터 완만하게 커지다가 기저막이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를 지난 후 급격히 감소하는, 여러분들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웬 놈의 정보가 이렇게 많아. 근데 여러분이 이런 정보들은 그냥 읽으면서 그런갑다 해도 돼.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을 때 나침반처럼 삼아야 되고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되는 어떤 북극성 같은 정보가 있어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도 하늘을 딱 바라보면 북극성이 있고 그 별을 따라서 계속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듯이, 여러분들은 과학기술 지문에서 중간중간에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더라도 목적을 잃지 않으면 계속 글을 읽어 나갈 수 있는, 즉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단 말이지. 자,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 지금 기저막과 털세포의 기능들을 읽으면서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맞습니다. 소리의 높낮이를 지각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도 대충 이해하면서 머릿속으로는 그래, 기저막은 뭐 이런 식으로 기능하는 거구나. 몸속에서 주파수의 어떤 주파수의 높이에 따라서 이 기저막이 진동하는 부위가 결정되는 거구나.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한 다음에 좋아. 근데 소리의 높낮이는 어떻게 지각하는 건데, 이런 여러분들이 질문을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문단을 읽고 난 다음에 글을 잘 읽는 사람은
아우 어렵다. 근데 좋아. 어쨌든 기저막은 이런 식으로 기능을 하는구나. 좋아. 그럼 이제 털세포는 어떤 식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지금 흡수하고 있는 이 정보들이 마치 하나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이제 맞춰지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목적을 달성하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고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궁금증을 가지고 독해를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려운 기술 지문일수록 그 세세한 과정 하나하나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 과정의 마지막에 있는 목적을 바라보면서 거뜬거뜬 독해해 나가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어쨌든 기저막이 파동의 주파수에 따라서 진동되는 부위가 달라진다까지 우리가 읽었고요. 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런 기술 지문은요. 증감 정보에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과학기술 지문들. 선생님 이거는 지금 과학 지문이 기술 지문은 아니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인간의 신체도 일종의 기계와 마찬가지다. 옛날에 우리가 평가원 지문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우리 옛날에 그 학자들 중에도 최한기라는 분이 있는데 최한기가 기계론, 몸기계론이라는 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신체도 일종의 기계다. 기계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잖아요. 그 기계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을 따라가는 독해를 이런 생명지문 읽을 때도 충분히 해낼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과학기술 지문 읽을 때 자, 이런 증감 정보에 주목을 좀 하면 좋습니다. 증감 정보는 연결을 계속 시켜야 되고 우리가 거꾸로도 파악할 수 있어야 돼. 높을수록 진동하는 부위의 길이가 짧다? 그러면 낮으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낮으면은 진동하는 부위의 길이가 길다, 문제없다. 이런 것들은 제가 읽으면서 이 증감 정보가 출제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 읽을 때 뭐 다 외우면서 읽진 않지만 간단하게 여기에다가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표시 좀 해놓다든가 나중에 선지에서 증감 정보 물어봤을 때 우리가 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해놓는 것도 꿀팁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뭘 읽고 있는지를 잊지 마. 소리의 높낮이를 지각해야 돼. 느껴야 된다는 거야. 자, 좋습니다. 계속 나갑니다. 기저막이 진동합니다. 주파수의 높이에 따라서 기저막이 진동을 하고요. 그러면 털세포가 뭔지는 모르겠다만 일단 털세포 반응합니다. 털이 휘어져요. 전기 신호가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지만 참아야 돼. 이게 정확하게 뭔지 우리가 11분 안에 아니 털세포가 뭔지도 모르는데 전기 신호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쩌라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멈춰서는 안 되고 좋아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다 연결되면 나중에는 소리의 높낮이가 지각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내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읽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기신호 발생까지 갔습니다. 여기에서 결국에는 요런 이제 거죠. 털세포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가 다르다. 그렇겠죠. 주파수가 기저막의 진동에 관여하고 기저막의 진동이 털세포의 진동에 관여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주파수가 다르다. 털세포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어떤 주파수냐에 따라서 어떤 기저막의 어디 위치가 진동되느냐가 바뀔 것이고 그러면 이 기저막의 진동 위치에 따라서 그 위치에 있는 또 털세포가 이제 민감하게 또 진동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털세포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가 다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결국 기저막에서 진동하는 게 털세포의 민감도에 그대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좋습니다. 넘어가서 봤을 때는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가 초당 떨리는 횟수 자체가 파동의 주파수와 같기 때문에 이 주파수가 기저막에 그리고 기저막이 털세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있는 털세포가 초당 전기신호를 발생시키는 횟수는 다시 얘기해서 털세포의 전기신호 발생 횟수는 파동의 주파수와 일치한다. 털세포의 이 진동 횟수가 파동의 주파수하고 일치한다고요. 왜? 주파수가 기저막의 진동을 결정해 기저막의 진동이 털세포의 진동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털세포 관련한 것도 다 읽고 가죠. 자, 그래서 전기신호는 그럼 놓치지 마. 앞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주파수가 그렇죠? 이 주파수가 기저막, 그쵸? 기저막을
결국에 진동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기점막의 진동이 또 털세포의 진동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 털세포의 진동이 뭘 만들어낸다고 했지? 털세포의 진동이 털이 휘어짐, 그러면서 전기신호 발생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전기신호가 신경전달 물질이 털세포에서 방출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웬만한 친구들은요, 목적을 잊었으면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 이거 어쩌라는 거야. 아, 정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열이 받기 시작해. 근데 여러분들이 목적을 잊지 않으면 좋아, 너무 복잡하긴 하지만 얘네들이 나중에 다 연결돼서 결국에는 어떤 소리의 높낮이를 지각하는 그 목적을 달성한다는 거지. 퍼즐을 잘 맞춰나가 보자. 정확하게 내 이 모든 과정들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과정의 끝에 가면 분명히 소리를 지각한다라는 목적이 달성이 될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목적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 어려운 이 작동 과정을 좀 버텨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신경전달 물질이 좋습니다. 신경섬유를 흥분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신경섬유의 흥분으로 신경신호가 생기는 거고, 신경섬유를 따라서 이동하게 된다. 그 다음에 대뇌로 전달이 된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1차 청각피질 뭐 나와 있고, 1차 청각피질 같은 경우는요, 얼굴 쪽에 있는 부위일수록 기점막의 안쪽 부위와 연결돼, 뒤통수 쪽에 있는 부위일수록 기점막의 바깥쪽과 연결돼. 그럼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아까 기점막의 안쪽 부위, 그쵸? 기점막의 안쪽 부위와 바깥쪽 부위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자, 파동의 주파수가 높으면 기점막의 진동 부위가 바깥쪽에 위치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요거 정리를 해보자면, 다시 얘기해서 자, 얼굴 쪽에 있는 부위일수록, 1차 청각피질이 얼굴 쪽에 있는 부위일수록, 그치? 신경섬유를 통해 기점막의 안쪽 부위와 연결된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연결했을 때 주파수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무슨 말이냐 한번 볼게요. 자, 1차 청각피질에서 얼굴에 가까운 부위일수록 높은 소리로 지각되는 신경신호를 처리한다. 자, 여러분들 얼굴 부분에 가까운 부위일수록 높은 소리로 지각되는 신경신호를 처리한대. 자, 높은 소리로 지각되는 신경신호, 자, 요게 뭘까요? 한번 보면, 자, 좋습니다. 높은 소리 같은 경우는요, 일단 얼굴에 가까운 부위, 그쵸? 얼굴에 가까운 부위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높은 소리라는 것은 주파수가 높다라는 얘기고, 그쵸? 그러면 주파수가 높다는 얘기는 기점막의 바깥쪽이 진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기점막의 바깥쪽이 진동한다? 그러면 뒤통수 쪽이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바깥쪽이 진동한다? 그러면 기점막의 바깥쪽이 진동한다? 그럼 뒤통수 쪽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얼굴에 가까운 부위가 아니라 뒤통수 쪽이라고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된다. 그쵸? 높은 소리로 지각되는 신경신호를 처리하는 것은 뒤통수 쪽에 가까운 부위일수록이다 라고 봐야겠네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뒤통수 쪽이야. 자, 봐. 뒤통수 쪽에 있는 부위일수록 기점막의 바깥쪽과 연결이 돼. 자, 요거하고 연결했을 때 기점막의 바깥쪽, 그쵸? 기점막의 바깥쪽. 기점막의 바깥쪽은 결국에 주파수가 높을수록이니까 좋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정답은 5번이다. 5번은요, 요 높은 소리로 지각되는 신경신호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죠. 이제 얼굴 쪽 같은 경우는 신경섬유를 통해 안쪽 부위와 연결되기 때문에 안쪽 부위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쵸? 안쪽 부위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주파수가 낮은 소리를 처리한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쵸? 지각되는 신경신호를 처리한다. 높은 소리로 지각되는 게 아니라 낮은 소리라고 봐야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증감 정보로 우리가 정답을 뚫어냈어야 했다.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너무 귀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대뇌에서는요, 주파수가 높은 파동일수록 높은 소리로 지각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뇌까지 가면 대뇌에서 이제 역추적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의 지문장학을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가는 거죠. 파동의 주파수가 들어와. 그러면 기점하게 진동 위치가 결정이 돼. 그러면 그 위치에 있는 털세포가 진동하면서 털이 휘어져 전기 신호가 발생하고, 그럼 이 털세포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고 신경섬유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대뇌로 가는데, 그러면 대뇌는요 역으로 다시 추적을 해서 이 파동의 주파수가 높았는지 낮았는지를 결정한 다음에, 파동의 주파수가 높았다 그러면 소리의 높낮이를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파동의 주파수에 따라서 소리의 높낮이를 파악할 수 있다. 주파수가 높은 파동일수록 소리가 높구나, 높낮이를 지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얘기해서 파동의 주파수에 따라서 이 신경섬유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경섬유를 확인하면 다시 파동의 주파수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소리의 높낮이를 지각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좋습니다. 그럼 털세포에 대한 설명 1, 2, 3번은요 전부 다 순서가 왜곡,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고, 신경신호를 발생시키는 신경전달 물질을 방출하게 되네요. 자, 보이시죠? 털세포 자체가 여기 나오네요. 털세포에서 뭐가 방출되니? 신경전달 물질이 방출이 되는 것이고, 신경전달 물질이 결국에 신경섬유를 흥분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신경섬유의 흥분으로 신경신호가 생겨나기 때문에 결국에 신경전달 물질이 신경신호를 만들어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신경신호를 발생시키는 신경전달 물질을 방출하는 것이 털세포다.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답만 좀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틀려도 좋으니까 가볍게, 너무 힘든 친구들은 넘어가도 돼요. 자, 무슨 얘기하냐면 일단 이 차폐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 파동에 의해서 털세포가 이미 반응하고 있을 때 같은 털세포를 반응시키는 새로운 파동, 새로운 소리가 전달이 되면 반응하는 털세포가 있는 영역이 겹치면서 나중에 전달되는 파동이 소리로 지각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차폐현상이라고 한다네요. 차폐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0에서 800Hz 사이의 파동이 지각되기 위한 최소 수준의 데시벨 단위로 측정을 해. 그 다음에 이제 A 주파수의 파동이 전달된 상태에서는 이제 들리는 소리의 최소 수준이 올라가는 거야. 내가 파동들이 지각되기 위한 최소 수준의 데시벨이 더 올라가게 돼서 그 이하의 데시벨은 소리로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A 주파수의 파동이 전달된 상태에서 최소 수준을 다시 측정하였더니 이 최소 수준이 올라갔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자, 볼게요. 다음 그래프가 두 번째 측정값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그러면 주파수가 200Hz일 때 이제 적어도 기존의 어떤 필요했던 데시벨에서 10데시벨 이상이 더 올라가야 소리로 인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프를 여러분이 읽어낼 때 기존의 200주파수에서, 그쵸? 이 200주파수, 200Hz 주파수의 파동들이 지각되기 위한 최소 수준의 데시벨이 있었을 텐데, 그 데시벨에서 10데시벨이 더 올라갔다라는 거죠. A 주파수의 파동이 전달된 상태에서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주파수가 200Hz인 파동이 10데시벨로 전달되면 소리로 지각되겠요? 아니죠. 무조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A 주파수의 파동이 전달된 상태라면 기존에 필요했던 데시벨 양에서 10데시벨 정도가 더 들려야 소리로 인지할 수 있다는 건데, 그냥 10데시벨로만 전달되면 소리로 지각되겠군? 이건 옳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원래 필요했던 데시벨 양이 있었고 그 데시벨에서 10데시벨이 더 올라가면 그때서야 이제 이거는 너무 복잡한 소리고 그때서야 이제 10데시벨이 더 올라가면
적어도 10dB이 올라가야 이건 들리는 거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고난도의 문제였습니다. 이해되는 친구들만 좀 파악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가장 포인트의 메시지는요. 목적을 따라가야만 복잡한 과정서술을 버틸 수 있다. 이 과정서술 속에 익사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 복잡한 정보의 바다 속에 익사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소리 주파수로 시작해서 이 소리 주파수가 차근차근 기저막을 건드리고 그 다음 털세포를 건드리면서 대뇌까지 이어지고 대뇌에서 다시 소리 주파수를 추론해서 소리의 높낮이를 지각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서 데일리 퀴즈에 답변을 적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영상이 조금 긴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좀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 거고 요즘 지문들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좀 드리는데 최대한 저도 영상 또 콤팩트하게 찍을 수 있는 날은 콤팩트하게 찍어서 또 깔끔하게 학습 마무리할 수 있게 제가 또 도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과제 제출하면서 느낀 점들 저한테 좀 적어주시고 저한테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도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우리가 지금 좀 방랑하고 있다고 해서 절대 길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일 1지문 1코칭 완료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내일 봅시다.